시료 채취 과정의 파괴 현상, 틀린 것을 찾아 바르게 설명하시오. 작업 환경 측정 사용 시 많이 사용하는 흡착관은 유리관 안에 앞층 100mg, 뒤층 50mg의 두 활성탄을 충전하였다. 파과 현상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과소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흡착관의 앞층과 뒤층으로 구분되어 있다. 보통 앞층은 10분의 5, 이게 아니죠. 보통 앞층의 10분의 1 이상 뒤층에 넘어갈 경우 파과가 일어났다고 본다. 파과가 일어났다는 것은 시료 채취가 잘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파과가 일어났다는 것은 유해 물질 농도를 과소평가하게 될 수 있다. 비극성 흡착제의 경우 파과와 관련이 있고 극성 흡착제의 경우 관련이 없다가 아니죠. 극성 흡착제를 사용할 경우 파과되기가 쉽습니다. 시료 채취 과정 파과 현상에 대한 설명. 흡착관은 유리관 안에 앞층 100mg, 뒤층에는 50mg의 두 활성탄을 충전해서 사용을 하고요. 파과 현상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과소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흡착관의 앞층과 뒤층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파과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현상은 10분의 5가 아니고 10분의 1 이상이 뒤쪽으로 넘어갈 경우를 말합니다. 파과가 일어났다는 것은 시료 채취가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파과가 일어나면 유해 물질 농도를 과소평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비극성 흡착제의 경우 파과와 관련이 있고 극성 흡착제의 경우에는 파과가 되기가 쉽습니다. 바이오 에어로졸의 정의 및 생물학적 유해인자 세 가지를 쓰시오. 바이오 에어로졸의 정의는 대기에 떠도는 미세한 생물학적 입자를 말합니다. 바이오 에어로졸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생물학적 입자, 바이오 에어로졸은 대기, 즉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생물학적 입자를 말합니다. 생물학적 유해 인자의 종류로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바퀴벌레, 꽃가루, 진드기, 치맥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유해 인자의 종류로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바퀴벌레, 꽃가루, 진드기, 치맥이 있습니다. 소음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소음 수준이 90dB를 초과하는 사업장, 소음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수립, 시행해야 하는 소음 노출 평가, 청력 보호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은 청력 보존 프로그램입니다. 청력 보존 프로그램. 청력 보존 프로그램은 소음 수준이 90dB를 초과하는 사업장 등 소음성 난청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청력 보존 프로그램. 95dB 이상의 소음이 측정되었다. 소음 감소를 위한 대책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공학적, 작업관리, 건강관리 개념으로 구분해서 쓰는 문제죠. 소음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는 공학적 대책과 작업관리 대책이 있고 근로자 건강관리 대책이 있습니다. 즉 공학적, 작업적, 그 다음에 근로자 측면에서 보면 되겠죠. 공학적 대책으로는 흡음 처리, 차음 처리, 소리를 흡수하는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소리를 차단하는 처리를 한다는 거죠. 작업 관리 대책으로는 작업 방법 변경이 있고 저소음 기계로 변경하는 게 있겠죠. 근로자 건강 관리는 보호구 착용하는 개념이겠죠.
귀마개 귀덮개를 착용하고 또는 청력 보존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이 있습니다. 공학적 대책은 처리를 해주는 거고, 소리를. 그리고 작업 관리는 작업에 대한 어떤 조건을 변경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근로자 부분은 보호구 관련돼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소음 감소를 위한 대책을 구분해서 설명하시오. 공학적, 작업, 건강관리 측면이에요. 공학적 대책으로는 흡음 처리, 차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 작업관리 대책으로는 작업 방법의 변경, 저소음 기계로 변경, 근로자 건강관리 대책으로는 귀마개, 귀덮개 착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청력 보존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산업 피로를 발생시키는 요인 3가지는 작업의 강도, 작업 환경 조건, 작업 시간과 작업 편성입니다. 산업 피로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작업 강도, 작업 환경 조건, 작업 시간과 작업 편성입니다. 피로의 발생 기전은 산소와 영양소 등의 에너지 원이 소모, 물질 대사에 의한 노폐물의 축적, 피로 물질의 축적을 말하고요. 체내의 항상성 상실, 즉 체내 생리대사의 물리적, 과학적 변화, 생체 내 조절 기능 저하입니다. 피로의 발생 기전은 산소와 영양소 등의 에너지원의 소모, 물질 대사에 의한 노폐물의 축적, 체내의 항상성 상실, 생체 내 조절 기능의 저하가 있습니다. 송풍관 내의 풍속을 측정하는 기기 3가지 종류 이상 쓰시오. 송풍기관 내의 풍속을 측정하는 기구, 풍속을 측정하는 기구는 피토관, 풍차 풍속계, 열선식 풍속계, 근해 날개형 풍속계가 있습니다. 송풍관 내의 풍속을 측정하는 기기, 풍속을 측정하는 기기는 피토관, 풍차 풍속계, 열선식 풍속계, 근해 날개형 풍속계가 있습니다. 보건관리자의 직무 5가지,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자 및 조치의 건의,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가 있습니다. 보건관리자의 직무, 보건관리자의 직무로는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기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유지, 관리, 분석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업무 수행 내용 기록 유지입니다. 단위 표시, 작업 환경 측정 인자의 단위 표시를 쓰시오. 자, 성면은 1cm 세제곱 안에 과연 성면이 몇 개가 있느냐. 그래서 개퍼 cm의 세제곱, 가스, 증기, 분진, 흉, 미스트는 ppm 또는 미터 세제곱당 밀리그램, 밀리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으로 나타내고요. 고열, 복사열을 포함한 것은 도씨, 습구, 흡고온도 지수, 그리고 소음은 데시벨 A입니다. 단위 표시로는 성면은 개퍼 센티미터의 세제곱, 가스, 증기, 분진, 흉,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ppm 또는 밀리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
고열, 복사열 포함해서 도씨, 소음은 데시벨 A. 덕트 상태 조도를 설명하시오. 절대 표면 조도를 덕트 직경으로 나눈 값. 덕트의 상대 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 표면 조도를 덕트 직경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덕트의 상대 조도는 덕트 직경분의 절대 표준 조도로 공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덕트의 조도라고 하는 것은 덕트 내면의 거칠기의 정도를 말합니다. 미국 산업위생학회 AIHA의 산업위생의 정의는 근로자나 일반 대중에게 질병, 건강장애와 안녕방해, 심각한 불쾌감 및 능력 저하 등을 초래하는 작업 환경 요인과 스트레스를 예측, 측정,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학과 기술입니다. 산업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 환경 요인과 스트레스를 예측, 측정, 평가, 예측, 측정,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학과 기술을 말합니다. 화학 물질별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입니다. 에틸벤젠은 소변에서 검출을 할 수 있고 만델린산이 체내 대사산물로 나타납니다. 시료 채취 시기는 작업 종료 시이고요. 아세톤은 검체 대상은 소변이고 최대 대사산물은 아세톤, 시료 채취 시기는 작업 종료 시에. 카드뮴은 혈액 또는 소변에서 검출이 되고요. 카드뮴이 나오고 시료 채취 시기는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일산화탄소는 호기 또는 혈액에서 검출을 하고요. 호기 중에는 일산화탄소, 혈 중에는 카드복시 헤모글로빈이 체내 대사산물이고요. 작업 종료 후에 채취를 합니다. 크롬은 소변으로 검출되고 4-5일간 연속 작업 종료 후에 2시간 전 작업 직후에 측정을 하게 됩니다. 화학물질 생물학적 노출 지표 물질은 에틸벤젠은 소변으로 검출이 되고 만델린산이 나타나고 작업 종료 후에 채취를 합니다. 아세톤은 소변, 결과물은 아세톤, 작업 종료 시. 카드뮴은 혈액 또는 소변, 카드뮴이 검출이 되고 시기는 중요하지 않고. 일산화탄소는 호기, 혈액, 호기 중에서는 일산화탄소가 바로 나타나고 혈 중에서는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작업 종료 시에 채취를 하고. 크롬은 소변 4-5일간 연속 작업을 한 후에 2시간 전 작업 직후에 채취를 하게 됩니다. 에틸벤젠은 소변에서 체크를 하고 만델린산이 검출이 됩니다. 아세톤은 소변에서 검사를 하고 아세톤이 나오고요. 카드뮴은 혈액과 소변에서 검사를 하고 카드뮴이 나오고요. 이산화탄소는 호기,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호기로 하는 것은 일산화탄소, 혈 중에는 카드복시 헤모글로빈이 나타나게 됩니다. 크롬은 소변이고요. 크롬 같은 경우에는 4-5일 연속 작업 종료 후에 2시간 전 작업 직후에 시료 채취를 하게 됩니다.